자,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입니다. 김정숙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죠. 네,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혜원이 문재인의 한때 오른팔이었다,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양정철, 손혜원이 지금 양정철을 엄청 후드러 때리고 있습니다. 패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손혜원이 문 대통령이 양정철을 내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저 양반이 이제 공식적인 굉장히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공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손혜원 얘기로 따르면 본인은 뭐 아름다운 이제 잊혀질 선거에서, 권리. 선거에서 뭐 이기는데 힘을 썼지만 이제 뭐 자리는 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떠난다. 예. 뭐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인 비서실에 들어가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이런 경험들을 해봤지만 예.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선거가 정치권에 끝나고 나면 선거를 하게 네. 되면 예, 두 가지 예. 형태가 나타나는데 예. 하나는 이제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 운영에 관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 데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룹이 있고,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는 그룹이 있겠군요. 이게 두 번째 전리품을 관심이 많은 데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 여기서. 근데 여기가 주가 돼요. 여기가 왜? 예. 욕구가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은 혼자 몸이 아니에요. 옛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속에서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아무리 좋은 신하가 만나봐야 예. 하루에 한두 번이에요. 예. 한두 번 만나면 그것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환관들, 그 다음에 후궁들 매일 붙어 있죠. 매일 만나요. 이불 속에서도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네. 거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마디 듣고 와도 네. 거기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말 들으면 네. 당연히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김정숙이 문재인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렇군요. 김정숙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세다.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국가를 이끌어가는 파워가 아니라 인사권 이런 거에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그럼 손혜원이 김정숙이랑 절친이니까 그럼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말은 달리 얘기하면 네.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양정철을 밀어냈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김정숙 여사를 시켜서. 예. 거꾸로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손혜원의 공천이라든가 과거 그렇죠. 이 양정철과 구원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왜냐면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양정철. 예. 왜냐면 손혜원은 계속 양정철을 의심하거든. 자신을 뭐라는. 왜냐면 양정철이 그런 일을 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김정숙 라인을 쳐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정 운영이라는 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제일 지금 금기시되고 접근이 어려운 데가 바로 저 부분이에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대통령 가족과 친한 사람, 여기 건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접근이. 어렵죠. 그게 약간 금기죠. 네. 그래서 저 부분하고 부딪히면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조홍천 이런 사람도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기 박지만 씨 이런 문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혜원과 양정철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손혜원의 주장이 약간 좀 허무맹랑하다고 느낀 거는, 양정철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치르는데 나름대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승리하는데.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정해요. 지금 여기 손혜원은 문재인은 2017년 5월 당선된 직후부터 양정철과 연을 끊었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저건 저 양반이 평상시 행태가 다 거짓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요즘에도 재판 나고 그러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
그 심사하는 거 보훈 그거 네네. 그거 보훈 대상자. 심사하는 네. 거 그거 보니까 그 사람 1심에서 유죄 받았더만. 얘가 저기 국가보훈처의 담당자원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다고 유죄 받았더만. 맞습니다. 예. 자기 또 목포 그거 하는 것도 결국은 유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목포의 또 부동산 투기. 네네. 1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저 대통령 영부인 친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 네.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 얘기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사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네. 거짓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봐야지. 그냥 자기 그냥 요새 뭐 언론 기사가 안 나서 그런가, 뭐 심심해서 그런가. 양정철이 어디 뭐 양정철 나오니까 한번 물어뜯은 건가? 그래도 요 행간에 한두 가지는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엮으려고 했는데 여기 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 요 얘기는 이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그지만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지난 정부 때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비서관을 했죠.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수석을 해야지 무슨 비서관을 했는데 무슨 또 비서관을 주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거는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이제 앉히면서 총무수석으로 자리를 올리면 뭐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바꿀 그렇죠. 수는 있죠. 수석으로. 그렇죠. 그게 뭐 근데 뭐 양정철이라는 사람도 뭐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저런 류의 일들을 해오고 나름대로 이제 뭐 선거를 기획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더 잘 이끌 대통령이 잘 이끌까 이런 것도 한번 플랜도 짜보고 이랬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혜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거든. 제일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군요. 손혜원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 삶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 삶만 걱정. 지 챙길 것만 고민하지. 야, 내 친구가 대통령 영부인 됐고 잘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다. 그리고 뭐 온 동네 당에 돌아다니면서 내 아는 사람들한테 뭐 하고 해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군요. 적어도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아요. 정권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겠네. 역으로 그러면 문재인은 여전히 양정철에 대한 그 고마움과 또 측근에 대한 어떤 배려도 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왜 아무런 공직을 안 맡냐 이거예요. 5년 내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양정철, 소위 이제 삼철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삼철이 실질적으로 이면에서는 많은 역할들을 한다. 실제로 한다. 실질적인 역할들을 한다. 숨은 실세. 부산에 있는 그렇죠. 부산에 있는 이호철도 그렇고 누구죠?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전해철도 그렇고 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이호철 같은 경우는 자리를 못 맡는 사정이 있고 뭔가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거나 뭐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들이 많다. 이호철이 여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또 양정철 같은 경우는 귀토 그룹이 많다 그래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적이 많은 거죠, 사실. 저 양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 누구 사람 쳐내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도 뭐 본인 악감정이 있어서 어쩐지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를 때 판가리를 하고 물갈이를 하고 그럴 때마다 역할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험한 일들을 손에 피 묻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죠. 대통령 지도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피를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두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원망을 대통령이 그럼 듣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게 사실은 맞긴 하죠. 그럼 양정철한테 그런 이제 소위 백정희를 시켰으면 그 백정을 가까이 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양정철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떠나 있는데, 그럼 또 말은 장세동처럼 계속 지키겠다. 문재인을 지키겠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이면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저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저 사람은 그냥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에서 손혜원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혜원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보다는 이쪽을 훨씬 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람도 뒤에서 뭔 일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역대 어떤 정권을 봐도요, 대통령의 복심이다, 뭐 최측근이다, 실세다, 그런 사람이 5년 내내 아무런 직함도 맡지 않는 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이례적인 선택을 양정철도 하고 있고 문재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주 이례적인 선택을 하게끔 되는 배경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마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아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지 사장이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지 사장. 예.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예. 386 입장에서는 어떨까 싶은 거예요. 임종석이나 이인영 이런 류한테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같은 결이 아니에요. 이념도 없는 놈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은 결이 아니에요. 철학도 없는 사람. 옛날에 안희정과잖아요. 정치 기술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이게 결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멈춰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칼라가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분명하니까.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386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하고 잘 섞이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역으로 말하면 문재인은 완전히 386 그 운동권 세력들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저는 이 양반이 진짜 대통령인가 싶어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 양정철이 어쨌든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뭐 왜 가냐, 뭐 아니면 또 가는 게 뭐 팽당한 거냐, 뭐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하는데, 근데 또 며칠 전에는 또 김태년, 최재성, 요 김태년은 지금 현재 원내대표고 최재성은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다. 이거 또 그 자체가 또 갖는 의미가 있어요. 또 뉘앙스가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양날의 칼이잖아요. 저 사람이 돌변하면 문재인 정부는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뭐 저기서 뭐가 튀어나오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만약에 뭐 지금 뭐 드루킹 같은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선거에는 숨겨져 있는 선거 거죠. 이면에는 특히 돈 문제 이런 거. 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선거 자체를 치르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 관한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인사치레로 만날 수도 있고 뭐 친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무수석은 그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무수석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정철을 만나서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한테 양정철이 문재인하고 독대를 그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독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렇게 되면 그 정도라면. 그러면 저게 김정숙 여사가 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양정철을. 왜냐면 저렇게 손혜원이 저렇게 싫어하는 거 보면 김정숙 여사는 손혜원한테 더 많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손혜원 전 의원한테. 자주 만나겠죠. 자기들끼리. 맨날 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양정철 좀 나쁜 놈이라고. 맨날 대통령부터 멀리 해야 된다고 맨날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두면 안 돼. 쟤는 이상해. 사고 칠 거야. 당연히 김정숙 여사가 뭔 그게 있겠어요. 가서 맨날 그 소리 했겠지.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꽉 쥐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김정숙 여사가 싫어하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양정철 양비는 안 되고 탁현미는 되고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이 사람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저기는 그냥 딴따라잖아요. 딴따라. PD하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인데 결이 다르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 양반은 뭐 두루두루 잘 하니까. 자기 정치적 칼라나 정치적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양반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양정철 양반은 이제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하니까. 저 양반은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총괄 기획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저는. 자, 그럼 이게 양정철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 이 정권의 권력 게임의 핵심이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있어요. 모든 정권마다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 진 경우잖아요. 아니 뭐 진 경우도 있지만 싸움에서, 자기 삶의 스타일이죠. 뭐 사는 스타일이죠. 자리를 뭐 그렇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뭐 이게 편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장프로님도 청와대에 이제 꽤 오랫동안 재직 근무를 하셨었고 또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지 않습니까? 양정철은 어쨌든 정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이 정권에서 뭐 만든 자체가 보람은 있겠죠. 근데 so what?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예. 자, 모른다. 예. 어떤 형태,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 이제 뭐 자리를 맡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다른 형태로는, 왜냐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도 이제 적은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 예, 양반은 예. 이제 총선에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예. 근데 뭔가 누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주면 야, 나를 위해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자기는 뭘 안 하는구나, 뭐 정말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보상을 어떻게 누가 백업을 해서 했을 수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양정철이 미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대선이 1년밖에 한 1년여밖에 안 네. 남았는데, 그러면 양정철은 다음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에 할 일은 없잖아요. 당장은 아니, 뭐 이제 서울시장 보궐이 네,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몇 달 뒤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문재인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고 후임자에 대해서 양정철 같은 저런 뭐 정치 기획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판에서 다시 내가 또 뭘 한다. 그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개입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저도 지금 네. 저 양반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저도 그런 일을 해봤지만 그건 각자 스타일이에요. 저도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개입하기 싫어요. 그냥 제 삶을 살려 이러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런 거죠. 뭐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말고 뭐 그 자체로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뭐 너무 그렇게 뭐 그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저 사람 스타일이 그동안 뭐 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예. 그 자리에 대한 건 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다른 욕심이 있냐 없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다른 걸로 욕심을 챙기고 있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 미국으로 뭐 오랫동안 뭐 간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저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뭐 중국에도 가고 뭐 여러 나라를 가잖아요. 예, 뭐 저기 지난번에 뉴질랜드도 네, 가고요. 가고 여러 나라 가잖아요. 저게 근데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유랑하는 게 좋다. 네, 왜냐면 다양한 생각도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또 시각도 생기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눈을 넓히는 게, 견문을 넓히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저기 소는 누가 키우죠? 집안 살림은 누가 하는 거죠? 아직 타이밍이 아닌 거죠. 네, 제가 봐도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캠프를 짜려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기 집안 살림 집을 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어서 벌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분 뭐 사모님이 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후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부인이 뭘 하신다 할지라도 뭐 해봐야 뭐 교편을 잡고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뭐 남편 해외에 나가서 장기 체류하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그런 생활들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이미 방비를 하세요. 인의가 배겨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니까. 정치권에 있는 저도 이제 저희 저희 그 어부인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지금 그만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 거의 그냥 방탕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걸로 인생 즐기면서 하니까, 이제 집안일 챙기시고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하시는 거죠. 뭐. 아니 근데 뭐 장프로님이야 이제 우리 저 형수님이 또 좀 약간 좀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가능하다지만. 저분도 가능하죠. 그게 뭐 학원을 하지. 왜냐면 이제 저런 분들 보면 이제 뭐 학원을 하시고, 옛날에 학원도 하고 뭐 학원도 하고 서점도 하고 뭐 식당도 그렇죠. 하고 뭐 교편을 잡고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니까 기본적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양정철이 부러워지네. 아니 저렇게 뭐 해외 뭐 전 세계 유랑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근데 뭐 민주연구원장하고 그러면서 또 몇 억씩 받으니까. 민주연구원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나요?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게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연봉이. 그래서 민주연구원장도 연봉이 꽤 될 거예요. 한 1, 2년 하면 몇 억 받을 거예요. 그래요? 몰랐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거 몇 천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몇 억 받아요. 아니 그럼 장프로님도 저기 여의도 연구원 원장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 연구원장 시켜줘도 아마 돈은 반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안 되죠. 후배들 때문에. 아이고 저기 좀 돈 적게 받는 직원들을 위해서, 연구원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면 되죠. 아니 당이 어려우니까 당이 사무처 동기들하고 후배들인데 그분들한테 가야 될 거를 갖다 뭔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런 자리는 그냥 좀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지상욱 원장이 지금 아마 좀 당황하실걸요? 그 양반 돈 안 받을 것 같은데 돈 받나? 아니 받겠죠. 돈 많으신 분이 활동비는 뭐 쓸 수 있겠지만 굳이 연봉을 받을까? 전 받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예. 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글쎄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바깥에서 오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요. 그 부인이 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은하 씨. 네, 심은하 씨. 아니 근데 지상욱 의원 자체가 워낙 뭐 그 집안 자체도. 네. 예. 근데 심은하 씨가 돈 받아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여성들 좀 다르더라고요. 예. 거의 뭐 준 백수로 살고 있는데 월급 여보 월급은 집으로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안 받다가 받으면 그거 아마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자, 여러분 어쨌든 양정철에 대한 행보는 계속해서 이 정권 내내 참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는지, 그가 또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누구를 접촉하는지, 진짜 뭐 혼자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교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손혜원이 양정철 지난번에 뭐 선거 때 뭐 지가 다 했다는데 다 블러핑이야 생쇼야 믿지 마 뭐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이 양정철은 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약간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만 양정철을 그렇게 때려야 하는 그 이유가 좀 있을 거고 그런 배경이 이 정권에 숨겨져 있는 권력 암투와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차기 봅니다. 정부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예. 양정철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이제 소문도 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청와대 개편할 때 뭐 양정철을 부르기 많이 했을 때 양정철이 불러도 안 갈 거다. 이미 저기 라인을 차기 정권 창출로 갈아탔기 때문에 양정철이 이재명과 같이 간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양정철이 막 비서실장 이름이 오르고 막 이름이 오를 때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보들 자체가 그 뭐를 위한 행보인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나가가지고 그냥 유람할 수도 있고 뭐 지인들하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일을 하겠죠. 미국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 선거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미국도 이제 계속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 가는 것도 좀 퀘스천이에요. 미국은 지금 텍사스가 무슨 뭐 독립을 한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격해 있는 상황인데 정권 교체기 정권 교체기인데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수도 워싱턴 DC를 군인들이 지금 다 지금 뭐 거의 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준 비상사태죠. 거의 뭐. 게다가 미국은 또 각 주마다 또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 대비가 다 아주 천양지차라.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도 뭐 살벌하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워싱턴 DC에 CSIS 가서 뭐 연구원으로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CSIS도 가서 자기 방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또 어떤 수를 썼는지 아마 자기 개인 방도 하나 얻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게 대통령이 팽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건 더 심해요. 더 심하죠. 진짜 냉골. 옛날에 그 후궁 중에서 왕이 빈번하게 쳐다가다가 왕이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무수리도 물 안 떠다줘요. 그래요? 아니 이런 못된 무수리들이 그러다가 칼을 갈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거 받으면 그 무수리 이제 작살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게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무수리도 무섭다. 근데 양정철은 지금까지 그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소년 얘기처럼 대통령이 완전히 무슨 뭐 대통령이 팽시킨 사람은 관료들이 제일 먼저 완전히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죠. 절대 그렇죠. 그거 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맞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양정철이 돌아올 때쯤이면 또 여러 숱한 화제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양정철의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여름이면 돌아오겠네. 뭐. 그렇죠. 여름 땐 돌아오겠죠. 아마 윤석열이 퇴임할 즈음 돌아오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대선 시작이니까. 아니죠. 대선 시작은 이제 4월 재보궐 끝나면 시작이죠. 윤석열 총장이 퇴임해야지만 시작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타이밍상으로 보면 뭐 재보선 끝나봐야 이제 뭐
4월달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한두 달 거의 하는 건데 네. 본격적인 거 왜냐면 이제 여권도 재편되고 야권도 재편되잖아요. 예. 그 몇 달 걸려요. 아니, 여권도 참... 이제 이낙연이 아웃되고 그러면 네. 재편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7월달 넘어가야 이제 여름부터 시작인 거죠. 그 추석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네네. 시작되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양정철은 또 윤석열하고도 또 친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하고 사석에서 만나고 해서 지난번에 뭐 주진우하고 김용민이가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진우가 이 김어준을 소개시켜 줬다나 아니 뭐 하여튼 뭐 예 주진우가 어쨌든 뭐 중매를 서갖고 아 양정철이구나 주진우 양정철 윤석열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또 김정인 위원장은 또 저기 윤석열 또 아버님 윤석열 총장 아버님하고 또 친하대요. 아버님하고 친하시 아버님이 경제학 쪽의 선배시죠. 네. 예. 근데 야 이게 양정철이 이재명한테 갈지 윤석열한테 갈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진짜 완전히 아사리판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봐야 알아요.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권이 재편이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든 아니면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꾸역꾸역 가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재편이 돼서 재세팅이 돼야 그렇죠. 그때 가봐야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자, 여러분 양정철의 행보는 하여튼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죠. 저 사실은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망했다, 총선을 이제 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를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학을 띠는 게 무슨 뭐 말만 하면 부정선거를 해갖고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양정철이 뭐 했다고 해봐야 지난번 선거 때 뒤집어진 게 코로나 앞두고서는 돈 뿌린 거 뭐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기 그 혹시 저희 이제 좀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계시죠. 저 양반 좀 잘 좀 이렇게 좀 맞네요. 추적해서 좀 아시는 내용 있으면 올려주세요. 이번 참에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인물입니다. 이번 참에 저도 그냥 워싱턴 DC 가서 유람이나 좀 할까요? 한 6개월 정도? 거기 가서 방송하시면 되죠. 유튜브요? 같이 불러서 방송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기 묶어두면 이쪽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마치 적과의 동심이네. 딴 일 못하게.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양정철을 주제로 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